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안 본회의 표결 오늘 오후 열리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했는데 아직까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인물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동전 앞뒷면 뒤집는 그런 정치적 행태가 매우 이 사태를 더 키웠다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강조했고 또 본인이 의회주의를 신봉한다고 했고 국정의 주요 사안은 국회와 의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런 여야 협치의 낙관적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하루 만에 야당이 반발이 뻔히 불보듯하고 갈등이 증폭될 한동훈 법무장관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그러한 부분이 진위가 도대체 뭔지 아니면 모르고 한 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지난 3년이 검찰 정치화가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분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심했는지 어땠는지는 사람마다 주관적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는 본인의 자신의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감정적 부분이 개입돼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가 어떤 과오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정부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낮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되풀이하고 답습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 국정을 그런 식으로 공과사를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켜서 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지 않겠습니까? 자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친윤 인사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검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우려가 오히려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강하게 많은 분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의지를 갖고 정반대의 좀 더 나은 개선된 행태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답습하고 되풀이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이렇게 일거에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정말 보복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검찰권이 제대로 올곧게 하기보다는 많은 폐해를 국민들에게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근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강제 수사를 지시를 개시를 했는데 백운규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4개 기관장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은 거 아니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했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정권에 대한 어떤 손봐주기의 일환일까요? 저는 금융 증권범죄 수사 합동수사단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정책적인 사항이니까요. 예. 비효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산업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을 이렇게 일거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손돌릴 사이 없이 검찰 인사를 해치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상대되는 정파나
또는 관련되는 공직자들이나 또는 그를 바라보는 제3자적 국민들이 보실 때는 불안하죠.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철권을 휘둘르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검찰이 불행은 물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그 국정 운영도 여러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결? 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을 부결하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당 지도부도 하고 의원들도 하고 있었고 예. 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협치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좀 더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하루 만에 그거를 말하자면 그 기대를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뺨대기 때린 격이죠. 악수를 청해놓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뺨대기를 때린 격이 되니까 그로 인한 그 야당에 대한 그런 무시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러 지지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무시 과연 이것이 통합이나 협치를 하려는 것인지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더 그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그러한 행태가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안의 어려움을 더 꼬이게 했다. 반대로 이제 이재명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출발하는 단계라서 이거는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들이 이제 지방선거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고 예. 또 그 대통령의 그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형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런 그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그 야당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하자면 그 어떤 배신적 그런 감정까지도 불러일으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더 악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의견은 이재명 위원장의 의견. 개인적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까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남았는데 후보자가 남았는데 거기를 그냥 임명을 강행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걸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요. 예. 워낙 그 예측 불허고 기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호영 장관은 국민적 그런 청문회에서 이미 낙마가 된 분인데 그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려서 아집 부려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요 저희들이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를 윤 대통령의 그러한 행태를 야당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무기력하게 그냥 인준안을 처리해 주는 것을 국민적 반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 인준을 해줬을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6일 지방선거 공식 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고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예. 8대 47, 0.73의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 패배했지만 예. 그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불리한 형국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일반 독주식 그런 아집에 쌓인 국정 운영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또 검찰의 그러와 같은 것들을 행태를 보면서 이거 그냥 독주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국민적 견제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여론도 상당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초박빙 지역으로 경기, 인천, 충남, 강원 뭐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들 보면 진짜 초박빙 오차 범인의 접전이 경기, 인천인 것 같거든요.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종로 국회의원 선거 그때 정세균 후보 이 당시 경우도 그랬고 예. 송영길 대표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 나온 것이 격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뒤집어진 경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판세를 반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등장이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되는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 대선 후보 패배에 장본인이 또 얼마 안 돼서 그 선거에 나오느냐, 뭐 시중에 많이 거론됐던 그런 부정적 의견,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부정적 의견이고 또 긍정적인 것은 대선 패배에 대한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가라앉았던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효과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회 후반기에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셨죠? 네네. 국회의장 이상민이 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국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다 아시지만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예. 상실 부재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혐오나 오히려 불신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정치를 다시 한번 복원시켜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그 본산으로서 그 기능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좀 여야 간의 그런 대치된 이런 부분을 풀어보는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예. 이와 함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본연의 그 기능도 되살려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